사이비 탈퇴자에게 던져지는 폭력성. 진짜 신천지가 너무 궁금해요.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기에 물어봐요. 얼마 전 신천지 탈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방문자가 남긴 말이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한 탈퇴자 동생은 또 왔구나며 늘 하던 대로 그 사람을 조용히 내보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진짜 보이스피싱 당하는 심리가 궁금해요. 한번 당해보고 싶어서 여쭤봐요. 진짜 전세 사기 당하면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해요. 한번 당해보고 싶어요. 만약 누군가가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 아마 부모 욕 안 들으면 다행일 거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유독 신천지나 그와 유사한 사이비 종교 탈퇴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이 너무나도 쉽게 자주 던져진다. 마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라도 되는 양말이다. 왜? 우리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는 다르게 취급받는 걸까? 네가 선택한 종교잖아. 너도 좋다고 들어갔으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해?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종교를 선택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피해의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사이비에 속아 지인에게 포섭을 시도했던 경험 때문에 너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으니 죗값을 치르는 것일 뿐이라며 가해자의 낙인을 함께 씌우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말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일정 부분 사실이라는 데 있다. 그렇기에 많은 탈퇴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 깊이 상처를 품은 채 조용히 살아간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며.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단지 사이비 종교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택의 대가가 모든 고통과 추악한 결과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혹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1999년 미성년자들이 희생된 이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언론 보도 이후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 저런 데 가서 술 마시다니. 자업자득이지. 죽어도 싸다. 물론 미성년자의 음주는 분명 잘못된 행위다. 하지만 그 잘못의 대가가 죽음이어야 하는가?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오면 N번방 사건이 있다. 그 끔찍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대중은 가해자들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들려왔다. 피해자들도 처음부터 이상한 짓을 했잖아. 피해자가 될 행동을 한 거지. 피해자의 초기 행동을 두고 일탈이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일탈이 곧 지옥 같은 착취의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다시 사이비 종교 탈퇴자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사기에 속아 사이비에 발을 들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탈퇴자는 분명 피해자다. 동시에 누군가를 끌어들인 경험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가해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복합적인 위치만을 이유로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라는 식의 접근이 정말 정당한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과거는 분명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온갖 고통과 사회적 낙인이 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기 피해자를 동정하면서 종교 사기 피해자에게는 왜 그렇게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가? 이 질문 앞에서 더 많은 이들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되묻고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